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교육부가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2기에 국립창원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글로컬 대학 선정과 관련해서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정 소식 딱 들었을 때 너무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두말할 것 없이 굉장히 기뻤고, 예. 특히나 지난 3개월 동안 같이 집필했던 집필진들의 얼굴이 이렇게 스쳐갔던 생각도 나고요. 특히나 본인 결혼 기념일인데 잠시 저녁 먹고 와서 다시 집필을 했던 모 교수의 얼굴도 네. 스쳐 지나가서 제가 그 가족에게 꽃을 보내면서 반드시 선정이 되어서 이 수고를 기쁨으로 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어서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중요한 약속을 하나 딱 지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대면 심사에 또 총장님 직접 참석을 하셨죠. 네, 직접 제가 가서 이제 심사가 약 한 70분 정도 이루어졌고요. 예. 그리고 구성원들도 참석해서 저는 뭐 갈 수가 없었지만 구성원들에게 정말 객관적으로 잘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기조 발표, 10분 기조 발표를 했었고요.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질문의 대부분 제가 직접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심사위원들이 창원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많이 하던가요? 국립창원대학의 특수성이라면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지역의 혁신기관들 그리고 기업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예. 것에서 정말 지역이 바라는 산업이 바라는 방향과 국립창원대학교가 가야 할 글로컬 사업의 방향이 일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고요. 이것이 또한 만일에 사업이 끝났을 때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질문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선정이라는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싶습니다. 또 창원대와 함께 도립거창남해대 또 한국승강기대에도 글로컬 대학에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완전한 통합까지는 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도 궁금한데요. 작년 말부터 두 도립대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뭐 공청회라든지 그리고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회도 했고 특히나 5월, 6월쯤 돼서는 두 대학 그리고 우리도 함께 여론조사를 다 했습니다. 구성원들의 그런 조사도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저는 학생들의 반발이나 구성원들의 반발이 좀 있을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찬성하는 표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서 좋은 평점을 받았지 않았냐 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통합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을 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26년 3월쯤 되면 학생들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참 이제 지역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지역 소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역 소멸에 이제 학령 인구도 줄면서 이제는 대학이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컬 대학 30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역에는 청년 인구, 그러니까 10대 말에서 35세 이하의 청년 인구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2번 있습니다. 경남 전체로 보면 1년에 이제 많게는 약 한 18,000명, 작은 해에는 약 한 15,000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데요. 예. 그 이탈은 2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진학할 때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타 지역의 대학을 선택할 경우 한 번에 이탈이 일어나고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했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타 지역의 산업체에 취업할 경우 또 이탈이 일어납니다. 물론 뭐 타 지역에서 우리 산업체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두 번의 이탈이 굉장히 큰 지역 소멸이나 아니면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가 더욱더 증폭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대학이 잘해야 됩니다. 대학이 첫 번째 이탈에서부터 막아내고 그리고 우수한 인재가 이 지역에서 다시 배출이 되었을 때 기업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컬 30 대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는 분명하다. 그래서 학생의 선택을 하는 대학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학생이 쉽게 당연히 선택하는 대학으로 국립창원대가 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글로컬 대학 선정을 보니까 학교마다 이렇게 특성이 있더라고요. 창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과 원전 또 스마트 제조에 좀 특화된 그런 대학으로 선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경제 규모에서 보더라도 뭐 10위권 그리고 국방력으로 보더라도 세계 5위, 6위 뭐 어디에서는 뭐 4위라는 말도 있지만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보면 거의 기적과 같은 나라인데 거기에 경상남도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좋은 DNA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DNA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보면 뭐 쏘고 찌르고 쏘는 데만 금메달이 많았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DNA가 있다. 그럼 우리의 DNA가 뭘까라고 해서 제가 스스로 만든 단어인데요. 우리의 DNA는 D는 디펜스, 네, 방산을 이야기하고요. N은 누클리어, 원전을 이야기하고 A는 오토노머스, 스마트 자율 제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의 DNA가 곧 DNA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줄기차게 이걸 밀었습니다. 밀었고 이것이 알고 보니까 우리의 DNA가 우리 지역 산업과 지향점이 일치하더라. 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이번 계획서에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DNA가 곧 DNA다. 네, 맞습니다. 명언인데 이렇게 방산과 원전, 스마트 제조에 특화된 대학으로 선정이 된 국립창원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있고, 자 그럼 앞으로의 추진 과제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연구 기능의 퀀텀 점프를 성공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연구 기능을 좀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노력을 합니다. 1인당 R&D 비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세계 1등입니다. 다 2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 높죠. 그것은 뭐냐면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건데 우리 지역 산업체들이 가진 DNA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 기능이 뛰어나야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첨단 단과대학을 설립을 하고요. 2025년 3월부터 입학생을 받고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과 함께 같이 공동으로 특성화과학원을 운영을 해서 연구 기능을 퀀텀 점프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 기술을 앞설 때 지역 산업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교육이 기술에 뒤지는 순간 결과적으로는 그 기술이 산업으로 변해서 경제화돼서 재화로 돌아오지만 또 다른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반드시 교육은 현존하는 그 지역 산업의 기술보다는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는 형태로 변화시키지만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연구 기능의 퀀텀 점프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기술을 늘 앞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 고등교육의 어떤 맏형으로서 1도 1 국립대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1도 1 국립대의 그 결과는 모두가 공감을 하겠지만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외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글로컬 사업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호랑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총장으로 당선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호랑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숲이 있어야 호랑이가 되는 거 아닌가. 숲이 있어야 호랑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역사회 고등교육 벨트가 잘 구성이 되고 숲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찾아보니까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사립대학의 CCC 모델이 있고 그리고 4년제 대학의 CSU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시스템이라는 CUS라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UC 버클리나 이런 대학처럼 UC 모델이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예.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알고 보니까 벨트가 잘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경남에도 보면 좋고 뛰어난 전문 학사를 배출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 기관도 있을 뿐만 아니고 4년제 대학, 그리고 UNR 모델이라 그래서 University and Research가 잘 좀 협력을 해서 연구 기능이 퀀텀 점프되어서 교육의 기술이 앞드는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자, 국립창원대학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탱 역할을 해서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아주 건강하게 지역이 만들어야만 반드시 된다. 그리고 당장 우리만 잘나서 우리만 잘해보겠다. 우리만 좋은 학생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떠나는 것을 뭐 그냥 지켜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교육의 벨트를 잘 조성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인지 잘 감은 안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가버넌스 속에 있습니다. 동일한 가버넌스란 무엇이냐 그러면 전문학사에 입학을 했더라 CCC 캘리포니아 칼리지 커뮤니티에 입학을 했더라도 네. 본인이 좀 더 배우고 싶으면 쉽게 4년제 대학에 진학을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 기능을 좀 더 해보고 싶으면 UC 모델로 이동할 수 있게 자유롭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라이즈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한 기본적인 체제는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창 도립대나 거창 남에 대해서 남에 도립대에서 만일에 저도 4년제 좀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으면 취업을 하는 걸로 가고, 그러면 또 국립창원대로 오거나, 그리고 국립창원대에서 좀 공부를 좀 하다가 나는 UNR 모델로 좀 더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글로컬 첨단 과학기술대학으로의 대학원 진학도 자유롭게 열어두고, 대신에 그게 거버넌스는 동일한 거버넌스 속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상남도의 라이즈 체계 속에 제대로 들어가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불편하다고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이겨내야만 향후 매우 편할 수 있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산과 원전, 이 스마트 제조 분야의 인재 양성도 참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제 기업이 원하는 인재 방향과 이 대학에서 키우는 방향이 좀 일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대학에는 배울 곳이 교수님들이 주로니까 교수님들이 본인이 학생 때 배웠던 것을 가능하면 좀 가르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물론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해서 또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현실 세계의 산업체나 기업 산업체나 아니면 사회가 움직이는 거와의 속도가 좀 안 맞을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L2F다. Library to Factory. 도서관에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팩토리에 가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독일이나 뭐 북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뭐 우리도 진짜 선진국이지만 가보면 이 많은 학생들이 6개월이나 짧게는 3개월 정도 팩토리에 뛰어난 인재들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로컬 30 프로그램에 보면 기업체와 3개월 또는 길게는 6개월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반드시 저희가 프로그램 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도 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시 수업에 들어와서 교수님께 질문을 하게도 되게 되고, 그리고 공동으로 또 프로젝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과 기업이 기업의 방향에 맞춘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 방식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그래서 학교에 당연히 도서관이 필요하지만, 도서관에도 많이 가지만 팩토리에도 많이 가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론보다는 또 실습이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참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립창원대가 또 이제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서 학사 그 조직을 전면 재편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첨단 분야 단과대학을 설립해서 내년부터 신입생을 또 받는다고요. 국립대가 변하는 건 너무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과대학, 글로컬 첨단 단과대학을 설립을 할 때 학내 구성원들의 당연한 반발도 있었고,
많은 응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의견이 나누어져서 분열되는 것보다는 미래로 가는 방향성을 제대로 빨리 제시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늦출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강력하게 좀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 3월부터 글로벌 첨단 단과대학에 수백 명의 학생의 입학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글로벌 대학을 염두한 포석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학 분야가 있고 공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이 자율 전공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두었고요. 당연히 4년 동안 수업료는 완전히 면제고요. 그리고 월별 생활비도 일부 지원을 해서 유니스트나 카이스트 이상의 그런 지원들을 아낌없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인재 양성의 스펙트럼을 다양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DNA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꼭 DNA 그 분야의 인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재를 필요한데요. 그 스펙트럼의 인재는 종축이 있고 횡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횡축으로 보면은 전문학사, 학사, 대학원, 석박사 이렇게 해서 또 나눠서 취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축에서 보게 되면 학문 분야별로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 계열의 DNA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충분히 DNA 분야에 대한 학문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아낌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좀 융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우리 대학 본부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또 학생에게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무전공이나 자율 전공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창원대학교의 30% 이상이 내년부터는 자율전공 입학이 됩니다. 학생 선택권을 굉장히 강화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학 계열로 입학을 해서 지금 다시 이제 미술을 보게 되지만 학생마다 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택권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입시 제도부터 중간에 커리큘럼까지도 했지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선택할 거니까라고 대학에서 본인 학과만 중요시하다 보면 전공 자율 선택권이라는 이름 하에 학생 방치 제도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10몇 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들이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무전공, 전공 자율 입학했던 학생들에 대한 컨트롤 또는 상담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한 교수님들도 따로 저희가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촘촘하게 챙길 계획입니다. 네. 또 교수의 벽을 완전히 허물겠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건 교수 영입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제 일반 대학사에서 보면 참 재밌는 게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넌 내가 뽑았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넌 내가 뽑았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것도 있고 넌 내가 뽑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라는 게 있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서 약 한 20년, 30년 동안 대학사의 어떤 학과 벽, 교수사의 벽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년 제도의 교수가 되어야만 이제 그런 이제 자기의 포지션을 찾아도 우리는 이제 조교수만 되더라도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만의 특이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첨단 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채용위원회를 통해서 뽑아야 할 분야를 거기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일부 채용에 있어서는 외부나 가능하면 많이 맡겨서 채용에 있어서의 넌 내가 뽑았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좀 교수의 벽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 이번에 평가 때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유학생 관련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학교의 어떤 글로벌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유학생 관련해서는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지적이 하나하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왜 미국이 잘 살게 되었을까? 국방비만 1,000조를 쓰는 천조국이 되었을까 보면 단순 노동집약형 이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지식 기반형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국적 취득을 굉장히 용이하게 해줬던,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 지식 기반형 외국인이 보면 외국에 갈 정도면 굉장히 도전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의욕도 앞서 있고 진취적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서 작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외국인 이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대부분 노동집약형 인재로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제도를 바꿀 것만 모르는데, 이 대학사회에서는 지식 기반형 인재로 영입을 해서 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라는 제도를 저희가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예. LG전자에 있는 이제 협력 기업들이 전 세계에 한 8개 정도의 8개국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내야 될 사람도 있을 거고, 현지인을 파견 보내고 싶기도 하고, 한국인을 파견 보내고 싶기도 하고, 또는 그 현지에 있는 공장이 또 와서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또 대학의 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를 시키면 굉장히 용이하게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사용되는 비용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그 지식 기반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글로컬 사업에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자세히 꼼꼼하게 챙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K9 자주포의 폴란드 공장에 그 폴란드인이 한국에 와서 좀 연수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숙소도 필요하고 예. 교육 시설도 필요한데 국립차원대가 우리가 앞서겠다, 우리가 나서겠다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글로컬 대학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의 협업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경상남도 또 창원시와 어떻게 협의를 하실 계획이실까요? 네, 저도 선정됐을 때 고마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신 두 분이 계셨는데요. 뭐 경상남도지사는 우리 박한수 지사님, 그리고 창원특례시 홍남표 특례시장님께서도 너무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특히나 지자체 지원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액수를 다른 대학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액수의 지원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특히나 지원을 하시면서 이런 또 멘트들을 했습니다. 시설비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데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인건비라든지 이 지원금이 대학의 소프트 파워를 업그레이드하게 쓰라. 예를 들면 5년이라는 시간에 인프라만 구축하고 하드웨어적인 것만 구축을 해놓고 소프트 파워가 되지 않으면 전혀 안 되듯이 대학 사회 전반적으로 역량 강화에 집중해서 5년이 지났을 때 스스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라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지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게 되면 단독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1,000억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대학과 통합을 하게 되면 1,500억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동시에 두 대학을 창원대학교 통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청금은 이제 2,000억을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러한 금액에 못지않게 지자체에서도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5년간 뭐 수천억의 예산을 사용하게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측면에서 보면 거의 탑 수준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방송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지역 사회에 욕먹지 않는 대학이 되고 싶다. 5년이 지나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국립창원대학교 뭐가 바뀌었는데 라는 욕을 먹을까 봐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런 대학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반드시 5년이 지났을 때 정말 지역사회에 자랑스러운 대학이 하나가 제대로 탄생했구나.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5년 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창원대 박민원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